반갑습니다. 존생입니다. 자, 연이어 울산 부동산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회복하고 있다 보니 울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녹화하고 계신데 이 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치 판단 시 토박이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한다고 하는 토박이는 폭넓은 시야, 즉 거시적 분석이 필요한 부동산 분야에서 마트, 학교, 병원 이러한 미시적 요소로만 지역 부동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지역 부동산을 바라보기 힘들다는 내용의 요지인데요. 제 글을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대구, 울산, 부산 지역 부동산 위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그 지역 토박이들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항상 객관적이지 않고 하나같이 내가 그 지역에 태어나고 자라서 잘 아는데 아는 사람이 그 지역 부동산에 물려서 잘 아는데 항상 이런 식의 비논리적인 태생론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토박이들의 이러한 이상한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토박이들은 본인 지역 부동산의 매매 빈도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 지역 부동산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하락했다는 사실은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지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결국 회복기나 상승기에 탑승하지 못한 채 고점에서야 매수 태세로 돌아서게 되고 투자자들의 고점 매물을 덥석 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박이들은 항상 지역의 아픔인 집값이 떨어졌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는 투자자와 토박이 간의 대화는 항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박이 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항상 시장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울산 남구 대한더샵 호가 1억을 올리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비선호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야암동입니다. 서남호수공원이라는 울산의 명소가 근처에 있기는 하지만 인근 화학단지 때문이라도 제가 냄새에 민감해서인지 실거주하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학단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울산 전체가 냄새 나니까 울산 전체가 비선호 지역이겠네 라고 또 무논리적으로 공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럴 경우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갑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과거에 낙후된 지역인 야암동은 대연더샵, 번영로 두산 이브, 수암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고 또한 재개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 앞으로도 상향여가 과정을 통해 투자 수익이 상당히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온오프라인 부동산 활동을 하다 보면 전국구 투자자들이 주로 관심 갖는 울산 부동산 매물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야암동 일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2014년부터 시작된 약 5년간의 불안 끝에 조선업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많은 외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연더샵은 1, 2단지 총 1180세대로 2018년 10월 준공되었는데요. 당시 분양하면서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지만 평균 경쟁률이 121대 1을 달성할 정도로 2015년 11월은 울산 부동산 시장이 최고점을 찍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대연더샵은 29평, 34평, 49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3억 6천대, 4억 2천대, 6억 5천대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초중고가 다 인접해 있고 학교만 하더라도 반경 500m 안에 6개나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초중고가 모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학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준공 1년이 되자 대연더샵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동일 매물들을 묶으면 매매 물건은 7개인데요. 분양가에서 호가를 거의 1억이나 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보시면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데 8월 이후는 데이터가 없지만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매매는 2건이 발생했고요. 2018년 12월 7층이 4억 4,700, 2019년 7월 25층이 5억 2천 이렇게 단 2건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대연더시가 엄청 올랐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가는 호가일 뿐 반드시 실거래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호가 변동은 심리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한 매물이 고가에 팔리기만 한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호가를 다 올리기 마련입니다. 호가대로 거래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울산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옥동이 아닌 야암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실거래가 5억 중반에 진입한다? 약간 시기상조이지 않을까요? 물론 대현더샵이 5억 중반대로 찍으면 저야 좋습니다. 제가 투자한 울산 부동산들이 따라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울산 대장 문수로 아이파크 2단지도 호가에 비해 실거래가가 받쳐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현더샵은 이제 준공된 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비과세를 위해서라도 2년은 보유를 하고 또한 전세 세입자들도 2년은 기본적으로 사기 때문에 대현더샵이 실제로 형성되는 두터운 가격은 2020년 10월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남구 B08 재개발과 해제된 B23 재개발 구역인 깨박꽃 지역주택조합 사업, 그리고 호수공원, 대명루천 입주 등 여러 공급이 맞물려 있을 때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대현도시와 호가는 거품이 아니라 가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동산 회복기에는 전세가가 점점 상승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 차이를 서서히 줄이게 됩니다. 번영로 두산 이브나 대현도샵이나 84 기준으로 전세가가 3억 5천대를 돌파를 한다면 저는 울산 부동산에 상승 신호탄이 쏘아졌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입지가 좋은 구축들도 따라서 점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지역 토박이와 다른 하나는 울산 남구 야암동 대현더샵 호가 1억을 올리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런데 준공 2년 된 번영로 두산 이브의 실거래가가 4억 중반대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가격이 시장에서 실제 균형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초보분들이라면 번영로 두산 이브 그리고 대현더샵 이 두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아파트의 가격 변동은 향후 울산 남구 부동산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두 아파트 분석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안목을 가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